이번 주 증시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장 다가오는 이벤트와 각종 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숨을 크게 고르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31일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결국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승으로 마감하며 이에 국내 증시도 뜨거운 불장이 펼쳐졌습니다. 2일 목요일 파월 연준 의원의 발언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우리 증시 또다시 양봉을 그렸습니다. 3일 금요일장은 그동안 쉬었던 대표적인 기술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지만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7% 오른 2,480.40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0.28% 올라 766.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불금, 즉 불타는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원이 매파적인 발언은 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의 대체로 무난한 실적 발표와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을 소화해낸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의 계좌는 견조한 한 주였을까요?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는 내 계좌는 손실 메꾸려면 한참 멀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와 수익의 길을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를 수익의 불꽃길로 이끌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오늘도 5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은요. 수익을 위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주식, ETF, 그리고 선물 옵션을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분입니다. 또 투자는 주식이다라는 사고에 갇혀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드리고요. 대신 큰 수익을 쌓는 안전한 방법을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찬 모든 내용을 다 방송 시간 내에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노란 톡방을 준비해뒀습니다. 톡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두 번째,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바로 가기 링크가 하나 뜹니다. 세 번째, 놀라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 노란톡방 입장문 열려 있을 때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그럼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한 주가 끝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 졸린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라는 걸 여러분께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하는데요.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진행하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생방송 시간에 저희가 50분을 할애하지만 실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3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여러분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걸 뒤집어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손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대로 하면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고 오히려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오전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온라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좀 전에 민수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가셔서 TV 화면 앞으로 가십시오. TV 화면 앞에 가셔서 핸드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URL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떠요. 그러면 그거 누르시기만 하면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오픈 방이 아니라서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게 저희가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시 50분 끝날 때까지밖에 못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야만 내일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팍스TV에서 일을 한 지가 만으로 2년 하고 이제 1개월, 2개월 차 되네요. 3개월, 4개월 차 제가 일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얘기하고 단톡방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개인 매매자들이 참 어려운 구간이겠다. 지수가 지금 한 달쯤 반등하고 있지만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예요. 거의 아예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야 돼요. 짧게면은 한두 달 정도고 길면은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일 텐데 그 수익률이 꽤 괜찮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직장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요 가격 밑에서 분할로 매수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내가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수익 날 때마다 주식하시는 분은 주식의 수익이 날 때마다 급하게 매수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천천히 살 거라서 제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언제 내일 온라인 강의 오시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종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숨기는 걸 안 한 사람이에요. 뭐 제 방송 2년 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종목 가지고 계속 뭐 밀당하고 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다 얘기해요. 묻지 않아도 뭐 먼저 말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내일 온라인 강의 오실 때 여러분께 제일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당장 돈 벌 수 있는 종목이요. 그래서 단타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벌 수 있는 거 하나랑 중장기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내일 얘기할 건데 자, 종목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위치와 팔아야 되는 목표가까지 다 찍어드릴게요. 어떠세요? 오실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 들고 화면 앞에 가셔서 단톡방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죠? 예, 강의 시작 전에 먼저 안내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듯이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 무료 특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매번 매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게다가 2년간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시면서 ETF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타점을 직접 잡아드린 적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 종목과 타점까지도 상세하게 다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단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특강 참여 링크가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QR코드에다가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 2년간 방송을 하시면서 ETF로 손실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왔고 또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지 ETF 매매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ETF로 손해가 안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형 종목으로 손해가 안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쌀 때 사서 그래요. 뭐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삽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사지 못한 종목은 내가 못 샀는데 올라가는 종목 많지 않습니까? 그냥 안 봐요. 그리고 제가 누리다가 쌀 때 정말 떨어졌을 때 재고 재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는 것이고 제 단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내내 종목 사전 얘기를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뭐 한 2개월 정도 하면은 한 2번에서 4번 정도 매매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점은. 그리고 매수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들고 있다가 팔아먹을 때쯤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매일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는 아침마다 선물 기준에 제가 기준점을 드려요. 오늘 시장의 선물 지수가 얼마를 기준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어디까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는 걸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 될 거고 주식하시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면 제가 만약에 지수 빠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사면 안 되겠죠? 인버스를 갖고 단타하든가
지수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는 사고 싶은 종목을 사시거나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되니까 제 단톡방에서는 아마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증권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시황을 이만큼 적중도 높게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무료방인데 사실 유료 이상의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툭툭 던지는 종목들이 꽤 수익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드릴 거냐면 ETF를 어떻게 하면 거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대부분에 갖고 있는 종목에 70% 현금 시켰어요. 그래서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현금 30% 정도, 아니 70%가 현금화되어 있고 30%만 현재 ETF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고 뭘 팔았는지, 왜 어디서 사서 어디다 팔았는지 오늘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ETF 매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원칙은 사실 시간이 없어도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리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허상입니다. 복리로 깨지는 사람 봐서도 복리로 계속 실패 없이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전 매매 핵심은 뭐라고요? 승률입니다. 여러분 승률이 높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장합니다. 승률이 80% 90% 이상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기대 수익은 10% 20%만 먹고 나오자. 물론 하다 보면 50% 벌고 100% 버는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승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10에서 20%씩 끊어치고 또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나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익금을 꾸준하게 인출하십시오. 여러분 원금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1억 갖고 운영했으면 원금 늘리지 마시고 1억만 가지고 계속 하십시오. 이익금을 계속 인출해서 따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와 급락이다. 주식 어떡하냐 패닉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 그 돈 꺼내서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쌌던 거 있잖아요.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싸게 주워 담을 때 이익금을 포함해서 수익들을 그때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처음에 조금 해요. 돈 좀 벌죠. 조금 늘어나요. 그러다 어떻게 돼? 지수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부터 사서 조금 올라갔는데 이만큼 올라가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시드가 얼마큼 돼 있을까요? 여기는 조금이었는데 돈 버니까 재미있어서 자금을 늘려요. 그럼 여기서 깨질 때 나는 왕창 큰 자금이 와장창 무너져서 아웃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승률이 높은 자리에 배팅하시는 거고 요 목표가를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욕심이고요.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ETF는 증권 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ETF 거래하는 방법은 여러분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사이트 안에 보시면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교육 받으시면 60분짜리 교육만 받으면 수료 코드가 떠요. 그 코드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다 입력만 하시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받으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형 주식하고 ETF 순환매만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종목 스몰캡 건들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지금 4개인데 4개 전체 합치면 한 2,500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께 제가 중소형 종목 드리잖아요. 우리가 세력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종목,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사더라도 호가 흔들리지 않고 시세 영향 주지 않는 매우 안정적이고 큰 종목 외에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팍스TV에 출연하면서 무지하게 힘을 줘서 얘기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10월 달 내내 6,000원 밑에서 분할로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매수 기간이 짧지 않을 겁니다.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분할로 매수할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시세가 안정적으로 난다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권장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에요. 차트 모양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야 미국 달러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욕할 때쯤에 이제 달러 더 못 오른다. 달러 내려갈 거야라고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방송국 화장실에서 욕 먹었어요. 야 제가 미쳤구나라고 장자방 미쳤구나라고 욕 먹던 그 섹터인데 어땠나요?
정작 인버스라는 얘기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갔냐면 7,900원, 8,0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 매매 종결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에 다 팔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이제 제법 많이 떨어져서 얘가 계속 떨어질 거냐 반등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달러가 반등할 거라고 제가 판단이 쓴다면은 여러분 달러 선물 인버스가 아닌 미국 달러 선물을 살 거예요. 자, 종목 코드 하나만 여러분 기록해 놓으실까요? 138230입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 코드 갖고 계시다가 제가 요거 언제쯤부터 살게요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시면 돼요. 근데 이 달러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달러 인버스도 달러 선물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되게 느려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잡으면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길게 가셔야 돈을 벌지 단기 목표가가 아니에요.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꼭 한번 넣어두십시오. 종목 코드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바닥으로 매수한 거예요. 여기 쌍바닥. 그랬는데 그래서 16,500원에서 쌍바닥 매수해가지고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21,000원이었는데 자, 갭으로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오늘에 한 7, 80% 정도 차익 실현 끝났습니다. 한 20% 정도만 가지고 있고 얘는 21,000원 목표가 아까 우리 목표했던 자리를 깨지게 되면 다 차익 실현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 시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20, 30%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볼 뿐이지 신규 매수는 현재 할 생각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나와야 돼요.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예. 다음 미국 S&P 코덱스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바닥 잡아서 한번 털어먹고 눌림 이용해서 18,000원, 18,200원에 집중적으로 삽시다 했는데 약 2주 정도 걸렸어요. 자, 제가 ETF 거래하는 방법 이해해 두시겠어요? 짧으면 1주에서 보통 2주, 1, 2주 정도 매수해요. 길면 한 달 정도 분할로 매수해요. 그리고 나서 장 끌고 올라가거든요. 예, 마찬가지 목표가 25,000원 목표가 제시했는데 지금 19,00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70% 차익 실현 어제 오늘 끝냈습니다. 나머지 30%만 더 갈 수 있느냐 볼 것이고 여러분 얘는 익절가는요 1차 목표 19,500원이었잖아요. 여기 건들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 끝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끌고 가다가 올청산 말씀드리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폭의 2배만큼 가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자, 이건 언제 사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종합주가에서 올라갈 건데 뭐 사야 되지? 자동차 살까? 반도체 살까? 미디어 콘텐츠 살까? 뭐 사야 되지? 현대차 살까? 잘 모르겠는데 헷갈려. 이럴 때 사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에다가 물량을 얼마 정도 실려면 저는 거의 한 50% 정도 실어요. 제 자금이 만약에 10억을 운영하면 5억 정도 실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시세 움직일 때 내가 초창기에 움직이는 제일 먼저 올라갈 종목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바닥 찍고 딱 올라갈 때 올라가는 제일 탄력 좋은 종목을 우리가 고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수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면 코덱스 레버리지의 절반을 베팅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절반을 베팅하시고 그리고 얘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 종목들을 보면은 먼저 반등하는 섹터가 보일 거예요. 아, 자동차야, 2차 전지야, 뭐 아니면 내가 건설이야, 섹터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섹터 중에서 대장주를 그때부터 찾아서 거래하세요. 그래도 거래하기 충분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팁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수 바닥이면 뭐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바닥권에서는 난 뭘 사? 코덱스 레버리지의 비중은 50% 왕창 채워가지고 쭉 올라가는 걸 끌고 가면서 분할 청산하고 그 돈 가지고 더 오를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면 종목으로 갈아태우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의 절반 채우고 나머지는 종목들 뭐 개당 한 10% 내지 20% 정도 산다고 치면 나머지 가지고 차익 실현하면서 순환매 돌리면서 가는 매매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사실 10년 차 미만에서는 이걸 모르세요. 우리가 실전 매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알아들으실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장을 보는 것도 뭐가 오를 것도 제일 중요한데 그 관리 못 하시면은 돈 못 버세요. 자, 그다음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왔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얘는 완벽하게 쌍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쌍바닥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요 봉우리 정도 한 7,500원에 7,700원 정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얘는 반만 팔았어요. 오늘 절반만 팔았습니다. 남은 수량 가지고 다음 주에 월화수 3거래일 내에 이 고점을 넘기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얘 넘어가면은 세게 올라가는 장이고요. 넘지 못하면 3거래일 월화수 3일입니다. 목요일 아니에요. 월화수 3일 안에 고점을 넘기나 보세요. 3일 내에 못 넘기면 다 던지세요. 나머지 절반 물량. 근데 나머지 3일 내에 올라간다고 하면 얘는 이거 뚫어버리고 꽤 세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좀 가져보자 싶어서 반만 차익 실현하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코텍스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시장이 상고하저냐. 상반기에 올라갔다가 하반기에 꺾이는 장이냐 아니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와장창 급락하고 연말까지 올라가는 장이 될 거냐라는 게 지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현재 시점 지금 2월 오늘 3일인가요? 오늘 시점에서는 애매해요. 근데 전체 주봉과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보게 되면은 2월 달이나 3월 초 정도까지는 시장은 떨어져도 오르고 떨어져도 오르는 꾸역꾸역 계속 눌림 조정마다 매수해야 되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폭이 크다면 감사합니다. 싸게 살 수 있겠고 조정폭이 약한 기간 조정이라면 우리는 야금야금 매집했다가 올라가면서 차익을 내야 되는 구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느낌이 별로 싸게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건 급등각보다는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나고 보니 이만큼 올랐네지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에 와 대박이다 엄청 올랐다 이렇게 느끼는 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 그렇게 가다가 2월 말에서 3월 초쯤 바짝 오르고 나면 아마 한번 조정을 세게 되차게 3월 달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통 3월 달에 항상 험난해요. 3월에서 5월은 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때 많이들 빠졌던 구간들이에요. 그런데 걔가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빠지고 나면 또 급등을 했던 그런 시즌이기도 했기 때문에 3월에서 5월은 여러분 주식을 들고 있기보다는 현금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알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아마 한두 달쯤 지나가면서 2월 말이나 3월쯤 돼서 인버스 배팅 타임을 아마 드릴 거예요.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는 엄청난 급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상승 이후에 인버스를 한번 배팅하자고 할 건데 그 타이밍 역시 언제 드릴 거냐면 이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드릴 생각입니다. 반드시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보니까 요즘 톡방에다가 자꾸 종목 안 주냐, 인버스 언제 사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시청자분들 중에 톡방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몇 개월 오셨습니까? 돈 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채무 없거든요. 자꾸 빚독촉하듯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타이밍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달라고 닥달하시면 그냥 거꾸로 줍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좋은 타이밍 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닥달당한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단톡방에 계속 어떤 분이 한두 분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게 1,350원, 1,300원 여기서 우리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2,850원에서 2,9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자, 얼마나 개인들이 이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무지한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따블이 난 종목입니다. 근데 겨우 얘 내려와봤자 겨우 10% 정도 내려왔을까 말까 하는데 사냐 안 사냐를 얘기하면 그분이 왜 손해보는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기 전에 겨우 갔다가 조금 눌린 거 가지고 내가 산다 안 산다? 올라갈 때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사냐 안 사냐 하십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0원 초반 정도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 재매수할 생각이고 그 전까지는 아직은 생각 없다라고 그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종목 닥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쁜 사람입니다. 단톡방 매번 질문 답 못합니다. 다음. 자, 차이나 선물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질 걸 감안해서 저는 지금 11,000원 밑에서는 여러분 인버스를 살살 좀 받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타 하실 분들은 한 12,500원, 13,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차이나가 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단타 접근하실 분들은 한 10% 정도 바라보시고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10,000원이 꽤 좀 손절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단타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이나도 인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차이나 레버리지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빠진 데 배팅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을 보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
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우리 월세 배당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4,200원, 4,250원에서 10월 말에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 후에 배당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 배당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물 없잖아요. 우리 이 ETF 가지고 월세 배당을 4번이나 받았어요. 좋죠? 그리고 5,000원의 차익 실현했고요.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4,500원에서 4,8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려고 기다리는데 내려오진 않네요. 내려온다면 말씀드리고요. 오지 않는다면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수가 빠지기를 제가 기대하는 건 주식하시는 분들께 욕먹을 일입니다만 전 다 팔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예, 권리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아주 싸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림이 안 오면 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자, 제가 단톡방에다가 한 달 만에 종목을 드렸던 게 언제냐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차이나 전기차 12,000원 밑에서 사라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거래일 동안 살 수 있었네요. 2주 동안. 그러면 못 샀다는 얘기 안 나오겠죠? 10거래일 동안 분할로 계속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땠냐면 12,000원 넘어가면 추격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평균 단가 11,800원에 매수가 됐고요. 얘가 쭉 올라가서 13,000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12,900원, 13,000원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했고요. 남은 물량은 12,700원을 건들게 되면 익절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띵 하고 익절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한번 매수할 기회를 찾도록 할 거고요. 12,000원 초반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분할 매수하자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 나와주길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여러분 중장기로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제가 온라인 특강에 오시게 되면 이 종목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타이거 KLX 2차 전지 K 뉴딜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우리가 두 탕을 해 먹었습니다.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왕창 먹고 내려올 때 재매수 13,500원 밑에서 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매수의 기회가 있었고요. 쭉 올라왔는데 15,700원에서 오늘 다 팔았어요. 시초가에 전부 다. 물론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다음 주에 만기주거든요. 목요일날 만기인데 곱게 오를 거냐 패대기 치고 갈 거냐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는 저는 그냥 적당히 팔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 갈 수는 있어요.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성장할 섹터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 팔아먹었으니까 눌림 조정이 만약에 제 의지대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번 싸게 살 기회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제가 3대장 중에 갖고 있는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분할마다 매수, 조정마다 매수해서 여러분 제가 자동차 사시라고 이야기한 게 12월이었어요. 되게 아마 꽁시렁거리고 욕하셨을걸요. 이씨 딴 종목 다 가는데 자동차 더럽게 안 간다고. 근데 어땠어요? 지금 제일 나중에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장대 양봉 뜨면서 2.3% 올랐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은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저는 보고 싶은데 시장이 만약에 연속성 있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속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눌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16,500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요 윗잔까지 저는 보고 싶어요. 자동차는. 그래서 만약에 좀 약하다 싶으면 팔자라는 얘기도 톡방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재매수 관점에서 보시기에 제일 전망이 좋은 것은 만약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는 전 자동차가 현재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도체도 오늘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여러분 종목 한번 보실게요. 자동차는 우리가 현대차하고 현대위아하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7.8% 8%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70% 차익 실현하시고 다 팔 사람 다 팔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왜 종목들을 제가 ETF를 보면서 종목을 던지냐면 ETF를 보면서 그 업종이 괜찮으면 그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동차는 좀 가져간다. 타이앤 테크놀로지는 갑자기 오늘 거의 8% 급등했기 때문에 좀 팔았던 거고요. 그다음 반도체 섹터에서는 제가 SK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얘들도 지금 한 7~80% 이상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는 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상승 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만간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파실 분은 파셔도 상관없어요. 조정
조정 나오면 또 사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약간 관심에서 살짝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덱스 건설이에요. 자, 건설주는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그 건설 지금 경기 되게 안 좋죠. 전세값, 부동산값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급을 하기에는 문제는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라서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가 건설을 살 때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좋아질 게 쌀 때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디 샀냐면 여기 바닥에 사서 한번 팔고요. 2,500원, 600원 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2,800원에서 3,000원에서 일단 차익 실현 끝내십시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다음 주에 만기주기 때문에 만기주에 급격히 조정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급락을 해요. 종목들이 갑자기 장대 음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이 살짝 저는 우려의 마음이 있어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런 것들만 좀 가져가다가 좀 떨어지면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TF 손실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안전한 매매로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의 ETF 매매법에 관한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강의에는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준비돼 있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직장인분들도 들을 수 있는 시간대고요.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특강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모든 분께요, 대형주와 또 ETF로 2월 한 달 수익을 만드는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에 한해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번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선물 같은 특강 기회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특강 링크 받을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ETF에 관한 더 궁금한 내용도 해결하시고 특강 링크, 특히 특강 링크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2부에서는 선물 옵션 강의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 앞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채널 켜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가까이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생성됩니다. 생성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홍당무 장자방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또 들어오시면요. 내일 아침 10시부터 바로 진행되는 또 우리 온라인 무료 특강 이벤트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대형주와 ETF로 또 2월 한 달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 타점까지도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노란 톡방으로 서둘러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우리 2부에서도 선물 옵션 강의가 진행되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선물 옵션의 장점은 상승과 하락 두 가지 방향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 올라가야만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근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매매할 수가 있고 내려가는 방향도 매매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 방향성만 맞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선물 옵션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올라가는 방향 하나 맞추기도 힘든데 하락까지 어떻게 맞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파동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주식과 ETF가 훨씬 쉬워요.
제가 왜 ETF와 주식으로 손해를 안 보냐면 선물옵션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손해본다? 되게 사실 창피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수의 방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잖아요. 주식은 오를 거니 내릴 거니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향성에 관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되게 명확하다. 이것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만한 선물옵션을 아셔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잠도 졸리기도 하고 선물옵션 뭐 별 의미 없는데 난 관심 없어. 위험하대. 안 할 거야. 지금 집에 가세요.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물옵션이라는 무기는 누구나 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강의를 따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 오늘 제가 개념만 좀 간단하게 하면서 내일 강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꼭 아셔야 될 것만 오늘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저에게 한 13분 정도 남아 있어요. 설명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은요. 개념을 볼게요.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에서 매수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주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선물 주문창인데요. 내가 여기다 야 지수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선물 10개양 매수할게 라고 주문을 넣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올라간 이 수익에 대해서 나는 차익 실현할게 10개 팔고 끝낼게. 이게 선물을 매수와 청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샀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매수한 걸 매도한다고 왜 말 안 해? 라고 얘기할 때 선물에서는 하락 방향에 대한 진입을 매도 진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락에다가 매도라는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 매수, 팔 때 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한 거에 대한 청산, 반대로 야 시장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나 20개양 매도할래. 라고 만약에 했다면 장이 쭉 빠질 때 난 이 매도분에 대한 차익 실현 청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방향성인 거예요. 주식도. 근데 다만 올라가는 방향의 단방향 상품인 거고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거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선물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의 개념인지 이해하셨죠? 다음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옵션은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는 콜 옵션이라는 걸 사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풋 옵션이라는 걸 사요. 그러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표 하나로 정리할게요. 우리는 아침에 제가 노란 톡방 단톡방에다가 선물의 기준 가격을 적어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320을 오늘 기준으로 삼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 지켰어? 그러면 우리 뭐합니까? 선물은 매수한다. 올라가는 방향. 동시에 옵션은 뭐 산다? 콜 옵션이라는 걸 산다. 그래서 나는 주식 살 거야, 옵션 살 거야.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반대로 320을 깨졌네. 그럼 장은 뭐예요? 방향이 하방이네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 한다? 매도 진입한다. 여기 써 있죠? 그다음에 동시에 옵션은 뭐 산다? 풋 옵션 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잡고 이 기준점에서 얘를 지켰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게임인데 자, 제 손 한번 보실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시소 게임 한번 타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시소에 이렇게 무게가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고만고만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형이 와서 뒤에 한 명 더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거우니까 내려가죠. 그럼 동시에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 방향이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갑자기 나도 형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뚱뚱한 형이 여기 와 앉아. 어떻게 돼? 얘가 내려가면서 얘는 올라가겠죠. 여러분 콜옵션과 풋옵션의 게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수평화돼서 무게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둘 중에 기준이 되는 가격 중에 어떤 놈이 무너졌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콜옵션이 지켜야 될 가격을 지켰느냐 풋옵션이 지켜야 될 가격을 지켰느냐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죠. 만약에 콜이 무너져요. 콜은 언제 수익 나는 거라고요? 상승할 때.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 풋이 가죠. 풋은 언제 수익 나는 거라고? 하락할 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콜 옵션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봐야 돼? 하방을 봐야 되겠죠. 풋을 봐야 되니까. 반대로 풋 옵션이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져요? 뭐 봐야 돼요? 우리는 상방 봐야 되겠죠. 아셨죠? 왜? 얘가 무너지는 순간 얘는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방향에 시세 나는 걸 우리 사면 되는 거예요. 기본 논리 이해하셨죠? 자, 이 논리를 제가 이거 아무리 급해도 이거 설명 안 하면 여러분이 실전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자, 그러면 실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저희 아카데미 교육생분들께서 보면 3개월밖에 안 배우신 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한번 보실까요? 이분 원금은 5천만 원이에요. 작년 8월에 수강하셨고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수익인데요. 선물로 3,100만 원을 버셨고 옵션으로 2,500만 원을 수익을 내셨어요. 자, 계좌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분 원금 5천만 원인데 5,600만 원 수익 내신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주식으로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왜? 주식으로 이만큼의 수익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저랑 1년 하신 분의 계좌입니다. 이분은 21년도 4월 달에 수강하셔서 22년 4월에 계좌를 보니까 딱 하루 마이너스 70만 원이었고 전부 다 수익이에요. 단 하루도 손실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선물 옵션은 왜 손실이 안 나는 매매가 가능하냐면 얘는 주가가 오를 때는 상방, 콜옵션 하시면 되고 내릴 때는 하방 보시면 돼요. 내가 상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이씨 잘못됐네. 손절. 그리고 방향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주식은 어때요? 내가 A라는 종목 가지고 들어갔다가 손실 났어. 그러면 다른 수익 날 수 있는 다른 올라갈 종목을 2,500개, 3,000개 종목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잘못 골라서 엇박자타면 손실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상방인 줄 알았어. 틀렸어. 자르고 하방만 들어가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하방인 줄 알고 들어갔어. 장이 올라가네.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손절하고 상방으로 방향만 갈아타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 논리를 제가 오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차트는요. 2월 2일 날 차트예요. 그럼 오늘 3일이니까 어제죠. 그죠? 어제입니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지수 5분봉입니다. 참고로 지수가 아침에 반등하는 척 속임수 주다가 왕창 빠져요. 그리고 장이 올라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제 같은 날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었냐면 아침에 올라가니까 매수 단타로 한 번 수익을 내요. 그리고 자, 오케이. 시초가 매수 됐고 자, 눌림목에 매수했는데 반등을 하긴 하는데 되게 약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야, 되게 흔드네. 언젠간 가겠지. 라고 착각하면서 자리를 비워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절 안 걸면 이렇게 빠지면서 박살이 나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아침에 내가 상방을 봤다 하더라도 하방 기준이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선물은 매도, 옵션은 풋을 사서 떨어지는 폭의 이득을 낼 수 있고 그러다가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 점심때쯤에 11시, 12시 사이에 확인하고 오케이 다시 매수 잡아서 올라가는구나. 상방을 드시는 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 제목 뭐라고 달았죠? 오전에 하락으로 풋옵션이 800%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루에 80%도 아니고 8배, 800%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후에 올라갈 때는 되게 느릿느릿 올라갔죠. 자, 보시면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가파르게 팍 빠졌는데 얘는 느릿느릿 가기 때문에 콜옵션이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2배 정도. 여러분 100% 수익이 주식하시는 분들께 놀라운 일이겠지만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 C라고 표시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 P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빠질 때 제가 여러분들 어떤 얘기했냐면 콜과 풋들 중에 이렇게 제가 저울질하다가 지켜야 될 가격, 지지가가 깨지는 놈 이 깨지는 놈이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는지만 확인되면 방향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콜옵션을 보시면 얘가 아침에 3.07에서 넘지 못하다가 지켜야 되는 가격이 2.5예요. 근데 이 가격에서 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했냐면 아침에는 지켰으니까 반등을 쫙 했다가 무너지면서부터 장이 하락으로 꺾인 거죠. 그래서 쭉 빠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매수 단타 한번 하더라도 제가 깨지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방 들어가야죠. 근데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몇 배가 났냐면 8배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갈 때 우리가 1.02, 1.20 여기서부터 따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 250%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방이 못 가네라는 게 체크되는 건 자, 기준만 알면 돼요. 풋옵션이 2.5를 깨면 안 되거든요. 얘가 깨지면서부터 야 이제 하락 시대 끝났다. 그럼 뭐 해야 돼? 상방 올라가야죠. 그래서 뭐 했냐면 1.41 여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들어가서 여기까지 약 2배 정도의 시세가 바닥 대비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선물 옵션 차트도 모르겠고 옵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방법이 뭐인 줄 아세요? 남 돈 번 거 보시면 눈 떠요. 한번 보실래요?
자, 2월 2일입니다. 자, 이날 제 교육생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저랑 하신 지가 이제 한 8개월, 9개월 차 되신 것 같아요. 1년 조금 못 되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선물로 150만 원과 옵션으로 750만 원을 버셨어요. 자, 제가 어저께 이분께는 아주 경사가 있었는데 결혼 되게 늦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신하셨대요. 아이가 지셨대요. 제가 되게 축하드렸었는데 90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냐면 10시 26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0시 26분이면 좀 전에 차트 모양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왕창 뺄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 어떻게 했어요? 뭘로 수익 낸 걸까요? 떨어지는 거. 여기 이 떨어지는 여기에서 900만 원의 이득을 내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주식은 여러분 떨어지면 손실 나요. 선물 옵션은 떨어지면 이득 나요. 이해되셨죠? 많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분은 저랑 같이 하신 지가 이제 한 4개월 차, 5개월 차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막 공부해서 좀 적응해 가시는 분인데 오전에 보시면 10시 55분에 610만 원을 버세요. 재밌는 건 이분의 원금 투자 시드가 얼마냐예요. 여러분 제가 올리는 분들은 투자 시드가 1000에서 2000이에요. 믿어지실까요?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60% 벌면 600만 원이죠. 90% 벌면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내가 돈 많이 벌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몇 퍼센트인데 선물 옵션의 장점은 뭐냐면 수익률이 높아요. 주식은 상한가가 30%밖에 안 되지만 얘는 상한가가 없어요. 네, 이론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배도 나고 100배도 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금액을 적게 해야만 내가 견딜 수 있지.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2배를 하면 2000만 원인데 1억 가지고 2배를 하면 1억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를 높이는 이유는 몇 배씩 나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버틸 수 있으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그건 도박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은 도박이니까 꿈꾸지 마시고 우리는 감당 가능한 물량을 가지고 하자. 자, 근데 이분은 저랑 하신 지 1년 반 되셨어요. 여러분, 감당 가능한 간땡이가 이렇게 커져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커지면. 그랬더니 이분 보시면 여기 2월 2일 날 보이시나요? 2월 2일 날 10시 47분이라고 여기 화면에 이렇게 모니터를 그대로 캡처하셔서 시간하고 날짜까지 그대로 캡처되어 있거든요. 수익금 얼마냐면 4,500만 원이요. 오케이? 여러분 하루에 4,5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1년 연봉이에요. 이걸 하루에 보세요. 저랑 얼마 하셨다고요? 1년 반이요. 자, 선물 옵션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 날 그럼 실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여쭤보면은 저한테 오신 분들이 이렇게 톡방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오케이? 예. 이분이 어저께 전달에 한 달 동안 9,100만 원을 누적하셨다고 하신 분인데 하루에 4,500을 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 굉장히 큰 매력은 뭐냐면 제가 잘 번 사람들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다 까잖아요. 그죠? 수익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 인원이 수백 명인데 그중에 일부만 캡처해가지고 왔거든요. 캡처하기 너무 많아서요. 근데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벌면 돼요. 제가 마무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물 옵션은요, 여러분 기준점 게임이에요. 어떤 놈이 지켜야 될 가격이 깨졌느냐? 그럼 반대편 사는 거예요. 콜 무너졌어? 풋 무너졌어? 콜. 얘 무너졌어? 상방, 이거 무너졌어? 하방. 여러분 기준점만 정확히 배우시면 돼요. 내일 제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하고 뭐 할 거냐면 이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선물 옵션만 공부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씨 나 선물 옵션 안 하는데 아침부터 뭐 하러 가? 자야지 늦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ETF 그리고 대형 종목 중에 내일 한두 종목을 찍어드리려고 그래요. 손해 안 나는 종목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손해 나면 제가 멱살 잡힐게요. 아셨죠? 멱살 잡힐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단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켜셔서 여러분 카메라 화면 앞으로 오셔가지고 QR코드에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지금 단톡방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단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실전 매매법에 관한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 2분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진행되는 또 무료 특강 링크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요.
처음으로 최초로 또 선물로 종목 드리고요. 또 홀로 잡기 어려운 매매 타점과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반드시 무조건 입장하셔야겠죠. 입장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톡 하고 클릭하시면 슝 하고 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시고요. 이 무료 강의 링크까지도 꼭 받아가시고 내일 링크 타고 또 특강까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